오늘은 매매 방식에 따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장전에 뉴스 매매와 리포트 매매, 장중에는 돌파 매매와 놀림목 매매, 그리고 기타 일정 매매, 추세 매매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장전 뉴스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레고캠 바이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섹터인 GSE, 원전주인 한전산업과 한신기계 기사를 보시면 장전에 레고캠이 기술 이전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독일에서 천연가스관을 중단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며칠 전에는 벨라루스 대통령이 가스관을 잠그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원전 재출항했다. 요 세 기사를 갖고 일단 뉴스 매매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장전에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6%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대단히 좀 궁금한 게 16%에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아마 100% 개인일 겁니다. 이 뉴스가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장가로 매수하지 않는 한 이렇게 16%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스 매매에서는 늘 3% 이하에서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아는 뉴스는 뉴스가 아니기에 재료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인 GSE. 뉴스는 나왔습니다만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은 하지 않아서 아마 재료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한전산업은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5까지 잠깐 반등하다가 밀렸고요. 레고캠을 뺀 천연가스와 원전 섹터는 추가 상승을 못한 게 메타버스와 NTF, 그 다음에 게임 엔터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응집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전에 또 리포트, 증권사에서 매일 수십 개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아침에 멘트해 드린 게 다날, KH바텍, SKC, GST인데요. 다날 같은 경우는 3%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잠깐 피벗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밀려서 3분봉 22평에서 지지받고 상승. 물론 다른 뉴스도 나왔고 다날도 약간의 메타버스 테마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리포트도 장전에 나온 것 중에서 잘 고르면 수익이 나오고요. 이게 장전의 뉴스 매매와 리포트 매매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저희 주식버디가 잘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파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한글과 컴퓨터, 드래곤플라이, 맥스트, 한양디지털, 엔게임의 공통점을 보면 차트상 강하게 시작을 안 했습니다. 플러스 3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전고를 돌파합니다. 전고를 돌파한 시간이 9시 39분인데 이미 14분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고를 돌파하는데 이런 뉴스까지 장중에 보시기 어려우니까 일단 전고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 즉시 무슨 뉴스가 있나 이렇게 역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고를 돌파했다. 그러면 돌파 매매 기준에서는 일단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가는 보합으로 시작했다가 잠깐 마이너스가 난 후에 전고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할 때 뉴스를 보면 돌파할 때가 9시 9분인데 그때 뉴스를 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9시 17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피벗을 돌파하고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전고 돌파 즉시 추격 매수를 일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기사가 뭐가 나는지 찾아보시고 괜찮은 기사라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오늘 한양디지텍을 전고 돌파 즉시 추천을 드렸는데 글 쓰는 동안 피봇으로 바로 도착을 해서 피봇 돌파 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올라갔죠. 돌파 매매에서 중요한 건 전고를 돌파하는 즉시 추격 매수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장중에 전고를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내려가는 종목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되는데요. 돌파 매매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가 있죠. 눌림목 매매는
보통 이평선 눌림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눌림목은 20일 이평을 하회하면 눌림목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보통 제가 이해하는 눌림목은 5일이나 10일, 20일 이평선에 터치할 때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우지는 21선 근처에 근접을 해 있고요. 어제 장중에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대덕전자가 5일선 터치 중이다 하고 말씀드린 게 2만 400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장중에 2만 150원까지 내려갔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셨다면 좀 괜찮았겠죠? 파인 테크닉스도 5일선 터치 중이라고 11,200원 정도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런 5일선을 이용해서 장중 단타를 보셔도 되고 우진같이 20일선에 온 걸 또 기다렸다가 매매하셔도 되고 이게 눌림목인데 이 눌림목의 단점은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면 좋은데 5일선 지진 줄 알고 들어갔다가 10일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20일까지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가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전고 돌파하지만 전고 터치하고 밀리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이평선도 이평선에 닿지만 거기를 터치하고 반등을 못하는 종목도 또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가 어려운 건데요. 그래도 이평선 눌림목은 20일보다는 5일이나 10일을 주로 5일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강한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5일선에서 자주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일선 눌림목을 장중에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매매와 추세 매매가 있는데요. 일정 매매는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11월 19일 날 방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9일인가 10일 정도에 추천을 드렸어요. 일정에 이런 게 있으니까 적어도 18일까지 팔면 된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매수하십시오. 아마 매수하신 분들이 63,000원 전후일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10% 가까이 올라갔죠. 이런 게 일정 매매고요. 그 다음에 추세 매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썼는데 이 추세는 사실 주가의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인데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위드 코로나 이후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근데 과거에 유럽의 경우를 봐도 마스크와 격리를 해제하고 난 후에 환자가 급격히 늘어서 환자 수가 늘음에 따라서 병상이 부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를 저희들이 이날 5,200원 전후로 앞으로 환자가 늡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중기 한 달로 보시고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매물대를 주봉상으로 보니까 8,000원대에 이제 본격 매물이 시작이 돼서 그때까지는 좀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기사로도 병상 관련 부족 뉴스가 아직 대대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후발주로는 SY와 우정바이오가 있다 이렇게 거의 매일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관련된 GSE와 대성에너지인데요. 일봉상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는 중 둘 다 비슷한 모습인데요. 저희 정보팀에서 분석하기에는 독일에서 가스관 2를 잠갔다. 승인을 안 내줬다. 그러면 러시아가 화가 날까? 화가 난다. 기존에 공급하던 가스의 총량을 줄이거나 협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추론을 통해서 중기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병상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개념을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건 돌파 매매를 하든 눌림목 매매를 하든 어떤 나름의 기준을 갖고 본인의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라. 근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메타버스가 오른다, NTF가 오른다. 그 중에서 안 오른 게 뭐냐.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재까지는 그런 매매 방식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테마는 어떠한 모멘텀이 하나 발생하는 순간 급락을 합니다. 덱스터처럼 이격이 이렇게 과대하고 RSI 기준으로도 굉장히 심한 고평가 상태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올라가니까 추격을 하거든요. 근데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이렇게 전고 돌파할 때 사서 약간 뜯어먹는 이런 매매만 하세요. 모든 테마에서 전고를 돌파할 때 잠깐 돌파 매매하는 건 유효하다. 장중에는. 하지만
홀딩에서 넘어가시는 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다시 종합을 해드리면 주식을 하시다 보면 장전 뉴스와 리포트, 그리고 장중에는 돌파 매매와 눌림목, 그리고 중기로 병상 관련주와 천연가스 이런 거를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한 부분은 집중해서 몰빵 매매는 너무 위험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나누셔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모든 매매 방식은 한두 달 갖고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매매 방식, 저런 매매 방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려면 최소한 6개월은 이론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년에서 3년 정도는 계속 실전으로 경험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 마시고 소액으로 천천히 이런 매매 저런 매매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셔야 하니까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